13번째 이야기 독일 쾰른입니다. 쾰른에 왔는데 밤에 좀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구글 맵도 잘 안 통하고 뭐 트램 타고 뭐 나와가지고 막 헤매다가 근데 트램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지하철인데 구글 맵에는 다 트램처럼 나오길래 트램인 줄 알았더니 지하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100km쯤 나가는 어떤 젊은 애가 여자한테 어깨빵을 해. 이 미친놈이 술 취했나 했는데 또 120km보다 지보다 더 뚱뚱한 애랑 또 언성이가. 근데 이제 어깨빵 했는데 착하게 생긴 이제 120km짜리가 니 왜 사과 안 하노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100km 또라이가 갑자기 원투 때려요. 근데 이제 120km 걔는 덩치가 있으니까 넘어지진 않아. MMA를 링 밖에서 다 봤네요. 그래서 오늘 그 미국에서 원식이가 MMA 복귀전에서 이겼는데 참네, MMA를 길거리에서 다 봤네요. 그래서 후배 MMA 승리를 본 흥분이 가시기 전에 쾰른에서 또 MMA를 보다니 참. 길 가는 흑형이 만나가 말려가지고 경기는 중단됐습니다만, 근데 외국에서 어깨빵 당하면 그냥 스미마생 해야 됩니다. 그 무사히 여행 마치려면 괜히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진짜 좀 공포 분위기였어요. 아무튼 그날 성당도 딱 공포 분위기고, 지금 데이 패스, 원데이 패스 8유로 샀습니다. 그냥 길을 모를 때는 이렇게 데이 패스 사는 게 편합니다. 항상 반대편으로 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교통 패스가 무조건 답이죠. 제가 요즘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항상 행사한 방대로인데 제 팔만 항상 오릅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주식은 5% 정도만 돈을 버린다잖아요. 저는 그 못 버는 95%에 속하는데, 뭐 얼마 전에도 뭐 하여튼 팔았더니 2배 오르고, 또 다른 것도 뭐 또 하나 팔았더니 2배 올라가시고. 이게 지하철 노선도인데 좀 찾아보기 너무 힘들고 이래서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냥 구글 맵이 편해요. 요 뉴로마트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제 버스도 있습니다. 버스도 은근히 좀 편합니다. 이런 저상차인데 장애인 위한 차 있죠. 이렇게 이제 트램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지하철이 주로 편했습니다. 리베입니다. 리베. 참 리베 덕분에 참 살 많이 쪘는데, 아이고 제 사진이네요. 살 많이 쪘어요. 소세지 먹고. 좀 괴기스럽죠. 쾰른은 그렇게 뭐, 쾰른도 마찬가지고, 쾰른 대성당 뭐 그냥 고딩 양식이니까 괴기스럽고, 밀라노 대성당도 좀 이렇습니다. 좀 괴기스럽습니다. 좀 고딩 양식이 그렇게 뭐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느님한테 가까워진다 이런 것 같은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쾰른 성당의 내부 박물관은 패스로 볼 수 없습니다. 패스를 샀는데 결국 쾰른 성당 안에 있는 그런 보물 볼 수 있는 박물관은 따로 돈 내야 됩니다. 루드윅 제일 유명합니다. 루트비히죠. 루트비히가 여기 제일 유명합니다. 그다음 로마관은 안 갔던 것 같은데, 로마관 안 갔고. 그게 뭐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좀 하여튼 이쁘지 않죠. 그다음에 여기서 빵 샀는데 그냥 달죠. 뭐 달달하고 뭐 그냥 한 5,000원치 사면 실컷 먹습니다. 이건 참 전등 하나로 참 분위기를 냈네요. 멀리서 본 던전의 모습. 춥습니다. 이게 강가라서 엄청 추워요. 장갑도 없고 해서 그냥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라인강인데, 라인강 기적 있는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지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적을 부각하기 위해서 억지 소재죠. 우리 원래 못 살았잖아요. 우리는 못 살다가 이제 전후에 미국 지원으로 일어선 거고, 독일은 원래 잘 살다가 그냥 복귀한 거죠. 그러니까 뭐 라인강의 기적하고 우리는 좀 다른 거고, 얼마나 찍을 게 없으면 성냥팔이 소녀처럼 따뜻하게 밥 먹는 사람을 구경하며 떨고 있다. 근데 볼 게 없었어요. 밤에 무리하게 또 다른 성당 찾아왔는데 뭐 하여튼간에 문을 닫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로마트 여기가 뭐 쾰른의 중심입니다. 여기 내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뭐 쇼핑센터 이런 데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길 가고 싶어서 트램 옆에 앉아있는 소녀한테 물어보니까 엉뚱한 데 가르쳐줘요. 근데 길 찾을 때는 좀 젊은 여성이나 직장 남성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어린 애들은 잘 몰라요. 그냥 뭐 영어도 잘 서로 안 되니까. 그 독일에서 많이 먹은 소세지 빵인데 안에 이게 순대가 들어 있습니다. 밖엔 페이스트리고. 이거 그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갔는데 뭐 10유로 하길래 포기하고 그냥 이거 먹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이런 소세지가 안에 1유로 싸죠. 따뜻하게 해서 파는 곳도 있습니다. 순대 넣은 거는 뭐 0.7유로. 겁나 싸고, 물도 뭐 맥주보다 물이 이제 맥주보다 비싸고, 백스 맥주는 1,000원도 안 했던 기억나네요. 우리나라에선 한 3,000원 이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평소에는 거의 안 걷습니다. 하루에 20분도 안 걷는데, 보통 여행 가면 하루에 약 8시간 걸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1년치 걸을 거를 한 달 안에 다 걷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뭐 5, 6kg 이래 빠지는데, 독일 여행은 소세지 많이 먹어서 별로 살이 안 빠졌습니다. 부장 개그입니다. 저는 진짜 이분 정말 정말 좋아했는데 한 20년 지났으니까 요즘 만화가 은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만화입니다. 난감툰이라고. 오늘 코믹에 다들 무슨 코스프레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뭐 하가렌의 알폰소로 결정했어. 뭔지 뭐 잘 모르겠어요. 난 아즈만가의 치요. 아즈만가는 잘 알겠네요. 난 이효리나 해볼까 싶어. 뭐 이효리 그 스트리트 파이터 말하나? 이효리 그거 아주 먹히니? 네가 웬일이니? 그런 평범한 코스를 다 하고. 아이즈의 이효리 말한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잘 몰라서. 하하 변태 새끼. 미친놈, 약은 제때 챙겨 먹니? 그래도 작년보다 덜 엽기적이군. 작년엔 큐티 한이었지 아마. 형은요? 난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 생각 중이야. 형이 웬일로 그런 평범한 걸? 이제 나이도 있고 좀 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하고 싶어. 그렇군요. 행사 당일 뭐 치요 뭐 이런 거 했네요. 형이 오늘 무슨 코스를 하고 올 것 같으니 매년 평범한다 해놓고 상당히 엽기적인 것을 했지. 내 생각에는 타잔이나 인어공주가 유력하지 싶은데. 얘들아 나왔다. 푸네요 푸. 아재 뉴스 계속합니다. 꽤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영산대, 경산에 영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영산대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영대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근데 영대는 이제 대구 시내에서 많이 벗어난 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캠퍼스가 넓어서 대부분 자가용을 뭐 이용한다네요. 그래서 카풀 제도가 많이 정착되어 있고 대부분 친구 누나도 영대를 다닌답니다. 아이고 죄송. 그런데 이제 학교 이제 친구 누나가 영대를 다니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뭐 버스가 안 왔답니다. 강의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고민하던 중에 어느 멋진 남자가 차를 쑥 몰고 오더니 영대라고 외치더라군요. 누나는 갈등을 했죠. 강의 시간이 촉박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어떻게 타지? 그리고 난 이쁘니까 혹시 잡아서 팔아버리면 어쩌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모범 학생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쪼르륵 뛰어가더니 그 차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도 저렇게 모범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탔으니 설마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하면서 차 뒷좌석에 탁 탔습니다. 그 뒷좌석엔 아까 그 남학생이 타고 있었겠죠? 어쨌거나 차는 출발했습니다. 근데 차가 영대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운전하던 사람은 운전석 너머로 운전석 거울로 힐끔힐끔 뒤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 다음 옆에 있는 모범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도 계속 그 누나에게 곁눈질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누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인신매매구나. 이렇게 팔려가는구나. 이쁜 것이 화근이 될 줄이야 훌쩍훌쩍. 그러자 운전하던 남자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대야,
네 친구 왜 우노? 영대야, 네 친구 왜 우노? 저는 무교지만,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 저는 무교지만 개인적으로 불교에 좀 더 마음이 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 오시는데 그때 어차피 방학이라서 어차피 노는 거라서 뭐 별로 뭐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학기 중에 오시니까 하루 놀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괜찮은 스님이 좀 많습니다. 불교는 오대산의 상원사의 스님께서 자연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네요. 자연이 망가지니까 짐승이 살 수 없다. 짐승이 살 수 없으니까 짐승으로 태어나야 할 천한 것들이 인간으로 태어난다. 인간으로 그저 잘 살면 다행인데 근본이 짐승이라 짐승 같은 짓을 한다. 짐승 같은 짓을 하니 진짜 인간들이 고생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호해서 짐승으로 태어날 것들은 짐승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